이번에 강의할 제37강에서는 이제는 진나라의 왕통으로 넘어간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진나라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진나라가 통일을 이룩하기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진나라의 통일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진나라의 정통으로 넘어서면서 역사는 한 시대가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주나라의 왕조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기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장양왕이라 하는 것은 본명은 이인이었고 화양 부인을 따라서 초나라 초자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효문왕의 가운데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서열이 몇 번째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명 가운데에 중간 그룹에 있었다라고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법에 보면 성적지강활창이라 적을 이기고 바로 뜻이 강한 자에게 붙여질 때 장자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애시당초에는 조나라의 불모로 있었었는데 인불이책하야 여부리의 계책으로 인해서 진나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기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장량왕은 앞서에서 보셨다시피 자기 아버지 효문왕이 즉위한 지 3일 만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량왕은 3년 만에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대에 걸쳐서 왕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라는 것이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뭔가 의심적인 부분으로 여부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진나라의 역사를 처음부터 더듬어 보면 기선은 백연이 백예라는 사람이 아주 시조인데 이 사람이 좌손유공하여 순임금을 도와 공이 있는 바람에 사성영이라 성시인 영을 하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비자라고 하는 후손이 있었는데 어느 대인지는 잘 벌써 한참 대가 내려온 것입니다. 몇 대인지는 이건 불투명한 것입니다. 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진나라라고 하는 작은 고을을 봉해준 것이에요. 나라도 아니고 진이라는 고을을 봉해줬다. 그러면 이제 성씨하고 진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나라 효왕 때 사람입니다. 주효왕을 섬기면서 양마 견의지간하야 견의라는 그 강가에서 말을 잘 키운 공로가 있어가지고 주효왕이 봉이 부용이 읍지진하니 부용국가로 봉하여 줬다라는 것은 부용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0리가 못 되는 나라들을 부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를 부용국가로 해주면서 바로 진이라는 데 도읍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것이 영씨가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시초예요. 부용국가부터가. 그러다가 진중이 시대하며 진중에 이르러서 비로소 커졌고 진중시대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진나라는 비자 이후로부터 대대로 부용국가였기 때문에 기국이 잉소라가 그 나라는 여전히 적게 나오다가
지금 진중이 오늘날 진중에 이르러서 국토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 효공이 용 상항하야 진효공이 상항을 등용함으로부터 이 일이 재리를 통하여 부국광병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부강한 데 이르렀고 예전 주나라의 정전제도를 폐지하고 천맥법으로 열어가지고 이 말이 천맥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나라 당시의 제도에 의하면 사방 1, 2를 가지고 하나의 정을 만드는데 정은 900묘고 8농부가 각기 100묘를 짓기 때문에 800묘이고 그러면 나머지 100묘는 뭐냐? 기중의 100묘는 이 80묘로 이 공전하고 8집에서 10묘씩을 할당받아 가지고 세금으로 농사를 지는 거예요. 세금 낼 것을. 그래서 80묘를 공전이라 하고 20묘는 거기에다가 8집이 농막을 진 거예요. 농촌에 그 들려가고 집하고 오가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 논두렁에다가 20묘 일항에다가 집을 줘버린 거예요. 8집이. 이게 정전법이었다. 그런데 사기정의에 정전법을 없애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하여 상황이 무슨 법을 했느냐. 남북쪽으로 밭두둑을 쫙쫙 긋고 동서로 긁은 것은 매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천맥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백장이 말하기를 개 전개도하여 밭 경계의 길을 딱딱 10개자는 가르다예요. 이 개자는 나눌 분자의 뜻이에요. 분개. 길을 나눠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끔 단위를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양왕이 주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역시도 3년 만에 죽음을 맞게 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축 일시가다 진나라가 조성 37성을 취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조나라가 멸망 단계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이 조나라를 정벌하여 태원을 평정하고 37성을 취하여 버렸다. 신릉군이 이제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장수가 되어가지고 자기 조국인 위나라를 구제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신릉군은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진비를 죽이는 이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당할까 무서워서 자기 조국인 위나라로 가지 못했고 조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나라는 위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자 모공과 설공이라는 사람이 신릉군을 권유해가지고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릉군이 돌아가서 장수가 되어서 제후에 구원병을 불러들여가지고 위나라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릉군은 2번 나라를 구제한 것입니다. 조나라를 구제해줬고 이번에는 자신의 조국을 구제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시대 네 공자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공자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별로. 몽호가 솔사버리하니 진나라의 몽호가 군사를 거느리고서 위나라를 정벌하니 위사 삭패라. 위나라 병사들은 자주자주 패배를 겪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머지않은 날 바로 위나라는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위왕이 환기하여 위왕이 나라가 망할까를 걱정해가지고
내 사인으로 이에 사람을 보내서 청 신릉군의 조한데 신릉군을 좀 오도록 하라고 조나라에 이걸 청하였는데 제발 돌아오라고 청했는데 신릉군이 왜 득제하여 신릉군은 행여나 자신이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얻을까 두려운 마음에 불궁환이언을 기꺼이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츠리고 있자 자 어떻게 했느냐. 모공설공이 견신릉군한 모공과 설공이 신릉군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고뇨한 것입니다. 공자 소종의 제후자는 지금 신릉군 당신이 제후들에게 중한 바는 이 말은 당시 제후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바는 도의 유의하라. 한갓 위나라가 지금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당신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대접을 받은 것이다. 금 2급이 오늘날 위나라는 지금 급박한데 공자 불효리라가 공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덤덤히 지내다가 일조에 하루아침에 진인이 극대양하고 진나라 사람들이 대양 땅 소위 서울을 수도를 정벌하고 이 선왕지 종묘면 선왕의 종묘까지도 무너버린다면 나라가 망한다면 공자는 하면목으로 입천하와 공자는 무슨 낯짝으로 천하에 서서 살 수 있냐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렇게 모공설공이 설득하자 신릉군이 그때 깨달아가지고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릉군이 색변하여 안색이 변하면서 촉가환희하니 멍해하기를 재촉해서 촉환희하니 재촉하여 위나라로 돌아가니 위양이 제 신릉군이 입하고 이 말이 위양이 신릉군을 붙잡고 통곡을 하고 이 상장군이언을 상장군으로 삼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릉군이 사인으로 구원을 제후한데 이러자 신릉군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 제후들에게 우리 윗나라를 구원해 줄 온병을 좀 보내주십사라고 구하자. 제후가 문 신릉군이 부의위장하고 제후는 여러 제후들이 신릉군이 다시 위나라 장수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개 견병구의하니 모두 병사를 보내서 위나라를 구원하게 이르더니 신릉군이 솔 오국지사야 신릉군이 오국의 병사를 거느리고서 패몽어워 하야하다. 하야에서 몽어를 격퇴시켰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바로 제후들도 똘똘 뭉치면 진나라를 퇴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후들은 이렇게 망해나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초병천하라. 진나라가 처음으로 천하를 병탐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왕응린이 통감단문에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처음으로 진나라가 천하를 탐병했다라는 것은 모든 제후들이 멸망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제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훌륭한 인재가 없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홍문 육국병어진 하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육국의 제후들이 다 진나라로 이렇게 병탐이 되어버리니 기 무인이 거진호와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그 제후들은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진나라를 거역할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한자들을 새기면 그래요. 이걸 의역을 하면 그 제후 나라들이 진나라를 막을 만한 인재들이 없었단 말인가? 이 소리예요. 인재가 없어서 그러면 제후가 망했느냐? 답이에요. 자,
진자효공 이래로 진나라는 효공 이후로부터 잠식육국하야 누에가 뽕잎 먹듯이가 잠식이죠. 육국을 잠식해 갖고 서서히 먹어 들어오면서 위점 탐멸지를 점점 병탄하고 멸망시켜 가는 것을 여잠지식엽이라 누에가 뽕잎 먹듯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진나라가 이렇게 야금거리고 먹고 왔을 때 그렇다면 그러나 육국의 피 무있냐라 이게 결론이에요. 육국 제후들에게 인재가 없었더냐? 인재가 없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었다. 인재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런 인재가 있었음에도 그런 사람을 등용하면서도 불종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일시적으로 썼을 뿐이지 시종 일관된 것이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인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라주지 않은 것이다. 이게 패망의 원인이다. 인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재를 곁에 두고서도 끝까지 신임으로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를 막아버린 데서 육국의 인재들은 쓸모짝이 없게 됐고 육국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 인재가 없었는지. 위유 공자무기 상솔 오국지사야 위나라의 경우 첫 번째, 공자무기인 신릉군이 일찍이 오국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패 몽어의 하해이 하해에서 몽어를 격퇴시켰는데 격퇴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땠느냐. 이 참패하고 무고로서 폐위를 당해버린 거예요. 신릉군이. 그래서 이렇게 중망이 있었던 신릉군은 한 번 써먹고 버려진 거예요. 두 번째, 전나라 경우 이목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목이라는 장군은 상패 진군의 의안하고 일찍이 의안 땅에서 진군을 격퇴시켰고 주한기하고 한기라는 진나라 장수를 패죽해 만들었고 우파 진군의 번호로대 또다시 번호 땅에서 진군을 격파한 진나라를 대항할 수 있는 명장이련만 이간주하고 방간법에 의하여 그는 처형당해버렸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초나라의 경우 항현이가 있어가지고 대대로 초나라 장수가 되었고 세위초정하니 그러면 이걸 얼마나 훌륭한지를 항현이를 볼 수 있느냐. 진승과 오광이 각이명 기사로도 그의 이름 빌려가지고 의병을 일으킬 것만으로도 유족이 개민심이라 오히려 좋기 민심을 딱 묶어서 그야말로 단속을 했다. 자, 이 세 나라의 인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문제는 끝까지 등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한연은 무인원이라. 그런데 오직 한나라와 연나라는 인물이 없었다. 한비지 세진은 한비자가 진시황을 찾아가요. 한비자가 진시황을 찾아가 유세한 것은 그러면 한비자가 진나라로 간 이유는 뭐냐? 한비자는 한나라의 공자예요. 왕실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을 만난 이유는 내욕, 복귀, 종국이요. 그 자기의 종주국인 한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실컷 한나라에서 태어난 공자가 진나라에 가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또 연나라에서는 형가가 자객으로서 그 찔러 죽이려는 천모로
요기일 빚으로 패시왕하니 하나의 빚으로 가지고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국이 기무인재려. 이렇게 보면 한나라 윗나라 연나라든 이 두 나라가 어찌 인재가 없기는 없겠느냐. 그것도 인재지. 문제는 소인이 비기흰고야라. 바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그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데서 문제가 난 것이다. 한망이 유 장자방하니 한나라가 망했을 때도 장자방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유예유 있냐라. 오히려 인물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 기후에 육국이 개 불이 비로되 그 후에 육국이 다시 후손들을 세웠지만 유연후 무문이요 오직 연나라 왕실의 후예들은 전해 오는 바가 없고 한강과 장도가 한왕이 되긴 됐지만 이 사람들은 연왕이 됐지만 연나라의 왕실의 후예는 아니었다. 아마 진나라가 태자단이 이 자객을 보내서 바로 이 형가하고 연나라 태자단하고 진시황 죽이려고 보냈던 그 일 때문에 진섬기종야라. 연나라의 왕실의 종족이라면 모조리 섬멸한 바람에 아마 연나라는 씨가 말라버린 것 같다고. 바로 이런 평을 보면 우리는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더 쉬운 말로 하면 한태제에 글에 나오듯이 천리마는 항상 존재하지만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백락이 있질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재들은 천리마 마냥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난이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진왕이 흉하니 그가 선지 3년뿐이었다. 자, 그의 아들 정이 이제는 선이. 근데 진시황이 왕에 섰을 때가 몇 살이냐면 13살이에요. 이때 당시가. 소철이가 일찍이 말하기를 육국 미망이 영신은 선망이라 하니 육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진나라 영신은 먼저 망했다. 이 말이 소위 이어부리 자식이 섰다. 이것을 말한 것이에요. 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 신제라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이요. 그리고 바로 진시황이 초기에는 상국 여부리를 봉해서 문신 후로 삼고 심지어는 호칭 중부라 바로 작은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한단의 미녀하고 다시 간통을 벌리다가 진시황에게 죽게 된 것이에요. 여부리는. 허시왈 여부리는 능히 기자로 위 진왕지자하니 자기의 자식으로서 진왕의 자식을 삼았으니 기능 즐거 이군하여 자기 자식 섬기기 왕이 만들기 위해서 어찌 서둘러서 두 임금을 제거하여 이 기자로 자기 아들로 왕을 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요컨대 효문제와 장량왕이 개사의 시하라. 여부리의 시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효문제와 장량왕이 이렇게 3년이나 3일 만에 죽은 데는 자연사라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뭔가 여부리의 농간과 정치 공작에 의하여 이대의 제왕들이 죽어가고 바로 진시황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진나라 천하를 휘어잡게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대의 제왕들이 여부리에 의하여 독살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